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이거는 하고 싶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민주동문회, 이런 각 대학 민주동문회 이런 곳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기도 하고요. 오늘이 2019년 4월 4일이군요. 예, 이거는 날짜를 녹음 속에 남겨두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제가 그러니까 유시민 씨가 안철수 씨처럼 그렇게 조용히 편안하게 정치권에서 안전하게 퇴장하시길 바라는지 이런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날카롭고 천재성이 번뜩이는 아주 젊은 그런 평론가인 유재일 씨의 방송을 즐겨 들으시는 분들께서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좀 보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엄청나게 복잡한 표를 또 그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사기 진보 적폐를 포함해서 이 사기 진보 적폐를 주축으로 한 우리나라 100년 적폐의 총합을 휘두르는 이 정치권에서의 세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987년 체제라고 하죠. 삼김씨 그 이전의 운동권부터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애초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으로 나간 운동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표에서 이 줄 아래쪽은 언더 조직 5라고 지금 밝혀졌다고 말씀드린 이렇게 명명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이쪽으로 되는 거고요. 위쪽은 정치권에 합법적으로 오픈으로 등장해 있는 이런 분들의 이름입니다. 지금 유재일 씨가 얘기하시는 부분은 대충 보면은 87년 6월 이후, 6월 항쟁 이후에 특히 이제 그 전대협이 결성되고 뭐 아주 오래 거슬러 가도 김영환 씨를 등장시키는 쪽 이 정도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석기 씨 얘기도 자주 하죠. 이석기는 근데 이석기 씨가 81학번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전으로 그리고 저는 이 담론, 운동권 담론이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이해찬 씨와 유시민 씨를 등장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야지 모든 게 왁구가 다 특히 김대중 씨가 97년 전후해서 홍석현의 돈을 삼성의 돈을 홍석현을 통해서 받은 이 시기까지를 가서 더 거슬러 가면 1987년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1970년대에 박정희에 대항해서 정말 신실하게 노동운동, 농민운동 같은 것들을 하셨던 70년대 선배 학번분들은 제가 81학번이니까요. 선배분들은 주로 이제 YMCA 같은 쪽을 통해서 혹은 이런 개신교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개신교가 참 괜찮았습니다. 이쪽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여차저차해서 박정희가 암살당하고 어쩌고저쩌고 1980년 서울의 봄 이거는 좀 검색 같은 거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40대, 뭐 50대 초반, 50대 초반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30대, 40대 분들께서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1980년 서울의 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자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구글에서. 그러니까 이때 이제 박정희가 암살당하고 나서
최규하, 당시 최규하 씨가 임시 대통령을 하고 뭐 이런 상태였죠. 1980년 서울의 봄의 피크가 서울 지역에서는 서울역에서 5월에 총집결해서 데모를 하는데요. 그때 계속 반독재 투쟁, 그러니까 전두환의 등장을 막아내는 반독재 투쟁을 하지 말자. 이렇게 편이 갈리면서 뭐 결국은 철수를 하게 됩니다. 서울역에서 엄청나게 많은 대학생들, 운동권 대학생들과 일반 시민들도 참석을 하셨었겠죠. 그렇게 데모를 마구마구 하던 그 데모가 서울역에서 회군하면서, 그래서 그걸 뭐 위화도 회군을 따서 서울역 회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회군하고 난 다음에 광주 민주 항쟁, 그러니까 광주 학살로 이어지는 이 사건이 있었던 거죠. 1980년 봄에요. 1980년 그때 5월에 서울역에 갔던, 지금도 우리가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해찬, 유시민, 문재인 대통령님도 가셨었습니다. 근데 운동권 학생으로가 아니라 양심적이고 민주화를 원하는 운동권 어떤 조직에 포함된 학생으로서가 아니라 개인 학생으로 가셨죠. 심재철 서울대 학생회장, 서울대 뭐 복학생협의회장, 서울대 학생대의원협의회 뭐 이렇게. 김문수 씨도 갔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정통 노동운동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뭐 김근태 씨도 당연히 가셨겠죠. 성함은 못 봤지만요. 서울의 봄, 이때의, 그리고 광주 민중항쟁, 광주 민주화 운동, 광주 혁명, 이런 아픈 학살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에게 정권을 주고 김종필이라고 써놨는데 사실은 박정희죠. 박정희 죽었지만 박정희는 박근혜 때까지 지금도 이어집니다. 박정희는 이승만, 박정희, 김종필, 김영삼, 김대중 씨, 삼김씨가 1987년에 붙었죠. 뭘로요? 박정희 유신 독재 이후 최초의 직선제, 대통령 직선제로 붙었습니다. 단일화를 못했죠. 이때 문익환 목사님은 이때 단일화를 못한 이거를 정말, 그러니까 아무도 문익환 목사님께 그 책임을 묻지 않았는데 스스로 그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시고 속죄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중에 북한을 불법으로 다녀오시고 투옥되시죠. 이때 또 백기환 씨가 있었습니다. 백기환 씨가 단일화를 마지막까지 간디처럼 목숨을 끊을 각오로 단식을 하면서라도 단일화를 주장해 주었으면 저의 존경을 받으실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건방지게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끝까지 단일화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셨죠. 그래서 이때 후보가 노태우, 여기 노태우 이름은 안 적어놨네요. 제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에서 뭐 칼기 사건까지 터지고 어쩌고 하면서 단일화는 안 되고 노태우가 됐습니다. 실제로는 김대중 씨 표가 제일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 때문에 의문사 당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요. 아무튼 이런 시기를 거쳤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때가 1987년인데 제가 이 운동권을 밑에, 그러니까 언더 해가지고 쭉 그때 당시 운동권의 흐름을 적어놓을 때는 여기에 위치가 87년이 돼버렸는데요. 그러니까 1980년대 초반에
전두환 살인마 치하에서 그때 당시에 학생 운동과 그 사회 운동 쪽에서 또 이제 숨어 계시던 이런 분들 쪽은 어떤 식으로 편제가 됐냐 하면요. 그 유재일 씨가 맨날 얘기하는 언더와 오버. 근데 그때는 언더와 오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언더에 숨어있는 리더십, 지도부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픈에는 주로 학생회장, 뭐 무슨 회장, 뭐 유시민 씨처럼 이때는 언더 오픈 이런 거 학생운동권에서 언더 오픈 이런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갖춰지기 이전 세대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근데 이제 그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무튼 뭐 대의원 이렇게 뭐 학생회장 이렇게 오픈으로 진출한 운동권 학생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예를 들면은 우상호 의원이 1987년 6월 항쟁 당시에 그 연대 학생회장이었다고 이상호 기자님이 이제 얘기를 맨날 하시죠.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맞아서 사망했던 피살당했던 그때요. 이렇게 언더와 오픈으로 이미 이때부터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유재일 씨한테 조금 살짝 미안한 얘기를 해보자면 유재일 씨가 그 주사파가 박근혜를 어떻게 속였나, 이명박근혜를 어떻게 속였나 이 짤도 조금 전에 그 봤는데 이제 김영환이 북한에 가서 조직 방법 같은 거, 뭐 언더 활동 방법 같은 거를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북한에서 배워서 와가지고 퍼뜨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81학번인 제가 학교를 다닐 때도 이미 있었던 패턴이고요. 대학생이었을 때도요. 근데 이러면서 이게 이제 물 밑에서 1987년 6월 항쟁이 일어나고 이랬을 때 이미 이제 그러니까 오픈 공간에서 이렇게 학생운동권이 주도를 하면서 전 시민과 전국적으로 다 가담했던 이 일이 벌어지고 있던 이 시기에 이미 그러니까 김영환이 썼던 강철 서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드러난 그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운동권 속에요. 이 김영환 씨 얘기가 나오면 내가 꼭 한 번씩 반드시 성함을 불러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이제 노출, 학출 이렇게 불렀거든요. 당시의 활동가들을. 노출은 대학 안 다닌 분들이요. 학출은 대학 다닌 사람들이요. 심진구님이라는 노출 어떤 분께서 김영환이라는 서울대생에게 이제 북한과 주체 사상에 대해서 알게 해주었답니다. 그러니까 뭐 단파 라디오 같은 걸 들으셨겠죠. 김영환은 심진구님을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죠. 자기가 뭐 안 것처럼. 어쨌든 그 북한 주체 사상 이런 거는 1987년 이때 이미 엄청나게 퍼져 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아까 이제 유재일 씨 말 중에서 그 반제국주의 즉 미국 안티 아메리카 안티 제국주의 이런 노선으로의 그 NL National Liberation NL은 많이 확산돼 있었습니다. 학생 운동권이 아닌 그냥 지하 운동권에서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뭐 노동자 농민을 위해서 특히 뭐 공장 같은 데를 많이 다니고 이랬죠. 조금 순서를 제대로 잡고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김영환이 서울대를 중심으로 1986년에 주사파 운동을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이때 주체 사상으로 넘어가기 이전 단계에서 그러니까 반제국주의 그 반미국 안티 미국 왜냐하면 전두환의 배후에 미국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파다했고 김영삼과 김대중을
단일화가 되지 않은 게 그 이후 얘기였지만 어쨌든 이들이 단일화가 되지 못한, 단일화를 하지 않은 이유도 1987년에 CIA에서 양측을 다 공작을 했다. 둘 다 꼬셔가지고 둘 다 나오라고 만들었다. 그거의 책임도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CIA로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였으니까요. 아무튼 미국에 대한 그 반제국주의적인 정서는 엄청나게 강력하게 1980년대 초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983년, 4년, 5년 이때 생긴 게 뭐냐면 삼민투라는 전투소조 같은 대학생들의 투쟁 부대가 생겼거든요. 이게 뭐냐면 삼민, 민족, 민주, 민생 인지 민족, 민주, 민중인지 헷갈립니다. 민족, 민주, 민중인 것 같습니다. 삼민투라는 전투소조 학생운동 내에서의 매우 비타협적인 운동 조직이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각 학교들이 연대가 돼서 이미 생겨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런 시기를 거쳐서 1987년에 6월 항쟁이 일어났고요. 이때 이미 이제 그 혁명 조직 이런 식으로 NL그룹, National Liberation 주사파든 아니든 NL그룹이 생겼고 또 PD, People's Democracy 이거는 이제 보다 사회주의적이라고 할까요? 이런 그룹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연 발생적인 그 지하 그룹들이요. 8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 90년대 초반 정도까지요. 그러다가 이 그룹들은 90년대 초반에 동구 사회주의권 이런 그러니까 구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권이 해체되는 게 가시화되면서 이런 식의 더 이상의 어떤 그 숨어서 지하에 숨어서 혁명을 조직화해내는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내지는 옳은 방법론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거 합법 공간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도 되고 그 다음에 시민운동 단체 같은 것들로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기 보이시죠? 산호맹이라는 이쪽 PD 쪽은 조직 사건이 터집니다. 90년대 초에. 그런데 비주사파든 주사파든 언더그룹, NL 언더그룹에서는 큰 조직 사건이 터지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조직 사건이 터진다라는 건 비합법 혁명 조직, 무슨 조직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속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이름 같은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박노해. 그 다음에 또 지금 캐나다인가 어디에 가 있는 그 이름 까먹었는데 산호맹의 그 리더 무슨 이름 까먹었습니다. 다 알고 있죠, 사람들이. 또 조국 지금 민정수석. 그 다음에 은수미 성남시장도 산호맹 이런.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제 다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조직 사건으로 이제 투옥되거나 이러지 않고 있었던 그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계속 있어 왔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미 지금 그 유재일 씨 그 방송에서 이제 폭로해 주신 그런 그 정치권에서 좌와 우를 아우르면서 동시에
이 모든 극좌패미, 뭐 시민운동, 민노총 이런 모든 그 시민운동 단체들까지를 아우른다는 그 지하조직 5라는 여기에서 쓰고 있다는 그 조직 운영 방식이요. 그러니까 점조직으로 이어지고 누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게 가명으로 되고 뭐 기타 등등 이런 쪽의 방법론은 이때부터 이미 많이들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양반이 북한에 가서 배워온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매우 똑똑합니다. 정말로요.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다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면 여기서 이제 김문수 씨 같은 경우는 노동운동까지 70년대에 굉장히 열심히 하셨지만 김영삼을 따라가서 이쪽으로 합류하셨죠. 그 다음에 뭐 손학규 뭐 이쪽이 본래 상도동이었죠. 그리고 박지원, 동교동. 그러니까 저는 이 박지원, 박영선 이 두 박씨께서 참 하는 행태가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그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박남매라면서요, 이 두 분이. 그러니까 그래서 웃었습니다. 정말 똑똑한 두 양반입니다. 동교동이죠. 김근태 씨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김근태 개 이렇게 되는데 사망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배우자이신 인재근 씨 이름이 극좌패미하고 연관돼서 이제 유재일 씨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맞겠죠. 근거 없는 얘기를 더민주 대해서는 근거 없는 얘기를 안 하실 테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해찬 씨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이해찬 씨가 1980년 서울의 봄, 이때 굉장히 영향력 있는 서울대 안에서 똑똑하니까 영향력이 있었겠죠. 복학생인데도, 있는 위치에 있었고, 이때 당시에 매우 똑똑했고, 학생운동권, 사회운동권에서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김대중과 같이 엮이죠. 내란 음모 사건으로. 그러면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그 70년대에 노동운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때, 그러니까 이때 당시 운동권에서 얘기했던 현장, 노동현장, 농민현장, 이런 쪽에서 활동을 했다는 기록은 없고요. 돌베개라는 출판사를 세우고 광장서적이라는 사회과학 책방을 열고 그러니까 주로 이런 식으로 매우 이론적이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쪽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87년에는 단일화를 얘기한 게 아니라 김대중 비판적 지지를 얘기했죠. 저는 이 대목부터가 이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완벽하게 잘못된 겁니다. 이때 이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생긴 겁니다. 이거는 빼박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도 변명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은. 88년에 국회의원이 되죠. 그 다음부터 정치, 그러니까 김대중 쪽으로 정치에 가장 이쪽으로 이제 88년에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보좌관으로 유시민이 이해찬 씨와 더불어서 정치계로 매우 그러니까 진출하는 거의 1세대 이런 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라인이 상도동 라인과 동교동 라인을 어떻게 제끼고 권력에서 어떻게 제끼고 현재 그러니까 2019년, 2017년 이후가 된 현재의 상태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판에서의 계보를 형성했는가 이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소로스 삼성 97년 이후 97년은 외환위기죠. 소로스 삼성
홍석현 97년 이후 김대중 때죠. 김대중 때 홍석현을 통해서 이건희의 돈이 갔고, 그리고 이 김대중 다음의 정치 권력은 노무현 대통령에게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등에 업은 거죠. 이 세 분은 어떤 조직적인 운동, 합법이든 비합법이든 운동권이든 아니든 혁명 세력이든 뭐든 아무 연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각자 플레이식으로 엄청나게 열심히 민주화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런 정통 학생 운동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관계가 없는 분들입니다. 관계가 없다는 건 중앙 정치 무대 같은 것에서 항맥, 인맥 같은 게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이 힘을 합치게 됐겠죠. 그러니까 정치 시스템을 구성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친노라는 계열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제 여기저기에서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제 방송에도 그런 게 있었고요. 친노가 삼성이라는 걸 우리 국민이 너무 모른다.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런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친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님이 의문사로 떠나시고 나서는 부엉이라는 이상한 단체도 생겼죠. 대장부엉이가 누구죠? 다 아는 얘기입니다. 노무현 재단 이런 식으로요. 주사파에 대한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유재일 씨가 이제 주사파가 뉴라이트도 주사파고 임종석, 전대엽 이쪽도 주사파기 때문에 얘들이 좌우를 다 잡았다. 정말 끔찍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니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유재일 씨 얘기가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먼저 김영환을 보면요. 언제 뉴라이트로 넘어갔느냐. 주사파였는데 이 사람이 주사파 1000명을 한 거는 1986년입니다. 김일성을 그러니까 수령론까지를 받아들이는 거죠. 뉴라이트는 언제 넘어갔느냐?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저는 이게 사실 확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991년에 2번 미립북을 해서 교육을 받고 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전향 뉴라이트 선언을 한 거가 뉴라이트라는 단체가 생긴 게 2002년입니다. 2002년이요. 제가 박원순 법륜을 정리하면서 얘기를 해드렸죠. 2002년에 생기고 이때 이제 김영환은 학생 운동에서 같이 넘어간 몇몇 사람들과 함께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이런 식의 활동을 하면서 탈북단체와 함께 움직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2002년에 뉴라이트가 생겼고요. 근데 여기에 이 뉴라이트에 그러면 구주사파만 있었냐? 아닙니다. 법륜과 홍석현이 그 다음에 나경원까지 다 안철수 다 합쳐서 여시제를 띄우고 뉴라이트 결성식을 같이 합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인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북한의 자금 마음을 갖고 이 사람이 움직였을까요?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돈을 날라주는 고정간첩이 있었을까요? 그건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죠. 여기에는 법륜과 박원순이 막사이사이상을 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 막사이사이상이라는 건 록펠러 재단이요. 그러니까 글로벌 엘리트 네오콘 돈줄인 금융자본인 락커펠러 재단의 돈이 들어와 있는, 즉 미국 지금으로 보자면 미국
신자유주의 글로벌 엘리트 돈과 더불어서 사사카와 재단도 뉴라이트에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베 워마드 이쪽이 김영환의 뉴라이트가 이쪽을 움직이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사카와 재단의 돈을 갖고 움직이는 대표적인 학교는 연대죠. 연세대학교, 뭐 류석춘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일간 베스트 저장소, 이게 지금 검색을 해봤더니 2010년경부터 DC 인사이드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그래서 했다고. 그러면 이 일베라는 이 조직은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객관적으로 팩트를 알아놓을 필요는 있으니까요. 이렇게 옛날 운동권에서 뉴라이트로 전향한 쪽에서 움직였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일본의 사사카와 재단 등의 돈과 더불어서 일본에서 극우 제가 그 단체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극우 있습니다. 일베의 전신이 된 거기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막 이런 것도 많은데요. 그 모델을 그대로 수입을 해온 겁니다. 그리고 이게 메갈 워마드의 발전과도 관계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함께 합쳐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유재일 씨 마지막 그 강의에서 뉴라이트가 이명박근혜를 속였다. 더 본질적으로 보면요. 제가 한미일 삼각동맹, 삼각군사동맹의 축으로 설명을 드리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드리는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뉴라이트가 법륜 막사이사이상, 그 다음에 김영환의 전향, 그러니까 구주사파의 전향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서로 협의를 해서 이루어졌을까요? 뭐 사바사바가 분명히 됐겠죠. 이러면서 같이 합쳐져서 북한을 이제 뭐 적화통일이 북한이 우리를 삼키는 게 적화통일인가요? 그럼 우리가 북한을 삼키는 이런 쪽은 이 흐름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부시가 2001년에 9.11 사태를 겪고 난 다음에 이것도 말씀드렸었죠. 2002년에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때부터입니다.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을 해서 적으로 설정을 합니다. 애니미로. 이거에 이 노선,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이라는 이 글로벌 네오콘 군산 복합체들의 노선을 따라가는 게 전향한 주사파 뉴라이트. 그 다음에 이 뉴라이트는 개독 안에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뉴라이트 이론가들이 개독에서 활동하는 거는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돈을 학계에, 대학에, 연대, 뭐 고대, 서울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뉴라이트 대학생 단체도 어마무시하고요. 동시에 뭐를 했죠? 하태경이 가방 못지였다면서요. 김영환의 CIA의 전략적 자산으로 키웁니다. 다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북한을 쳐부수기 위해서요. 이 속에 전향한 주사파 뉴라이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석기는 어떤 사람이냐? 이 양반은 검색해보니까 81학번이더라고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이 전투소조 삼민투라는 이렇게 매우 진짜 전투적이고 고생 엄청나게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 진짜로요. 뭐 미국 뭐 문화원 이런데 막 쳐들어가고 그런 사람들이죠. 많이들. 그쪽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통진당 이후부터를 보면 경기동부연합이라는 이제 통진당 안에도 계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정희 씨하고 같이 움직였죠. 이정희 씨가 87학번이던데요. 근데 이쪽은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통진당이 민중당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도 굉장히 그야말로 전투소조 같은 분위기와 더하기 이제 계몽주의적인 엘리트주의와 상통하는 일맥상통하는 계몽주의적인 이런 입장과 자세로 정말 참 일반 국민들에게 잘 다가가기 힘든 모습으로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석기 씨가 이제 다른 여러 분하고 이제 가짜로 엮여가지고 구속이 되고 이러면서 이정희 씨는 몸이 아프고 이러면서 김영환 씨도 몸이 아플 겁니다, 아마. 민중당으로 다시 생겨났죠. 이게 아마 2016년 가을 정도부터 준비를 해서 2017년에 결성이 됐던가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이어집니다. 이제 이쪽에 한 분파인지 정확하게는 지금 내부 사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민노총하고 매우 가깝죠. 요번에 그 노회찬 의원님 지역구에서도 보이지 않습니까? 민노총과 민중당이 함께 움직이는 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사파라고 이 한 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타락을 했다 안 했다 그건 잘 모르겠지만 너무나 그러니까 극자와 극우는 일맥상통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별로 우리 국민들에게 별로 좀 이익이 된다고는 하기 힘든 쪽으로 움직이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임종석 이 친구는 어떻게 된 걸까요? 86학번이더라고요. 그러면 87년 6월 항쟁 이때는 대학교 2학년이었기 때문에 학생운동 쪽에서 리더십에 들어갈 수는 없었겠죠. 학년이 그러니까. 그런데 나중에 탁월한 대중성을 갖고 전대협을 매우 탄탄하게 다지면서 학생운동권 조직의 리더로 급부상하면서 근데 아주 잘생겼었습니다. 굉장히 예쁘고 지금은 이제 좀 너무 너저분한 게 많이 묻은 게 얼굴 표정이나 분위기에서 저한테는 드러나는데 그땐 정말 진짜 예쁘고 잘생겼었습니다. 이러면서 전대협이라는 대중단체를 꾸려내죠. 이것이 예를 들면 이제 청와대에서 임종석이 비서실장으로 있다가 이제 문 대통령님한테 쫓겨났죠. 쫓겨날 때 같이 쫓겨난 명단을 제가 최근에 확인을 해봤는데 뉴라이트로 전향하면서 데리고 갔던 예를 들면 전북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뉴라이트 멤버가 섞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넘어왔던 국민소통 수석 그 양반도 임종석 하고 같이 연관이 있다고. 그러니까 네이버 별명이 네일배잖아요. 네이버, 뉴라이트 다 같이 움직이는 거죠. 이쪽 섞여가지고. 그러면서 여기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서울시 부시장이었어요. 지금 배우자가 서울시 부시장입니다. 부시장직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같이 움직이는 사회운동팀이 진보교육 쪽, 일반 시민운동, 참여연대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극자 페미로 많이 얘기가 되는 여성민우회, 그 다음에 아직도 운동권인데 오픈 정치 공간에 직을 얻어서 들어가지 못한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민노총도 박원순이 친한 척 엄청 하잖아요. 이쪽과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 제가 연두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이쪽이 다 박원순과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직으로. 또 뭘로요? 돈으로. 아름다운 재단, 희망공작소 이렇게 재단은 기부를 얻어서 움직일 수 있잖아요. 여기서
어떤 시민운동들을 밀어줬었다.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진보 교육감 직선제를 만든 사람이 이해찬 때죠. 2006년에 통과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박원순이 막사이사이상을 탔던 때에도 이해찬이 실권을 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유시민은 그때 장관 이러면서 희망공작소에는 유시민의 동생이 들어가 있고요. 아름다운 재단 애초에 멤버 이름에서는 제가 누나를 봤다고 말씀드렸죠. 누나 이름을 봤었는데 지금은 안 보이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한 번에 다 끝날 것 같지 않아서 일단 여기서 녹음을 끊겠습니다.